안녕하세요.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주말 아침이에요. 제가 여지껏 주말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하루를 쉬기 때문에 주말 아침만큼은 제가 조금 늦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예쁜 아이들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저께 날씨가 밤 기온이 3도까지 찍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돌오돌 추워서 떨고 있는 아이들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그래도 밤마다 와가지고 아이들을 조금씩 돌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거의 못 보고 일주일에 딱 하루, 일요일만 볼 수 있어요. 거의 한 달 반 동안이요. 그나마 그전에는 토요일 날도 가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 반 동안 일요일만 볼 수가 있어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제대로 보살펴 줄 수가 없어가지고요. 안쓰럽고 힘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1시간, 2시간이라도 서둘러서 키핑장에 한번 나가보려고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바로 전이에요. 8시? 다른 분들에게 비하면 일찍 일어난 것도 아니죠. 어떤 분들은 댓글에 새벽여 명의 아이들 모습을 보면 정말 환상이다 라고는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기회가 되면 새벽여 명으로 한번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요, 대체적으로 요즘 하루가 다르게 물이 들어간다 라는 말을 조금씩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이거 레드러블인데요. 어저께 찍은 그때하고 또 조금 다른 거 있죠. 이 분홍색이 살짝 들어왔어요. 물론 저만 느끼는 거지만요. 요 레몬 노즈는요, 이제 노란빛이 살짝 들어오죠. 요런 아이들은 핑크색이라고는 별로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더 묵은 동이를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다져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늘은 달게 물들이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더 물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초보맘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육이는요, 요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물이 더 빨리 들고 많이 들고 또 오랫동안 유지를 한답니다. 이 매직젠 골드는요, 묵어진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기도 했지만 저희 집에서도 횟수로 꽤 된 아이죠. 분갈이를 한 번, 2번 정도 해준 아이예요. 그래도 아직 이 가운데에 노란빛이 들어오면 더 예쁜데 노란빛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요 빨간색으로도 물론 만족스럽긴 하지만요. 그리고 다육이를 데려오실 때 이렇게 살짝 나이가 먹은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도 이 환상적인 빛감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요. 이건 오팔리나랍니다. 이쪽의 아이들은요, 매일매일 보여드리기 때문에 요거 루비도나도 거의 나이가 3년 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물이 조금 빠진 듯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육이 종류마다 조금씩 물드는 게 다른 게요. 물론 대부분이 거의 80%, 90% 정도가 기온차로 인해서 물이 들지요. 그런데 여름부터 햇빛만으로도 물이 들어오는 다육이 종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아이가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요, 아주 오래된, 저희 집에서 가장 오래된 아이예요. 화이트 스노우죠. 이 아이는 가을이어도 아마도 요붓깔 그대로 유지를 하지 싶어요.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하면 오렌지 빛깔이 조금 진하게 들어온다는 거. 그런데 이 아이는요, 여름에도 이 빛깔을 해요. 햇빛만으로도 이 환타색의 빛감이 드는 그런 아이랍니다. 또 대표적으로 희성금이 있는데요. 희성금이 지금 제가 농장에 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그 희성금도 햇빛만 있으면 물이 드는 아이예요. 계절의 기온차 상관없이 그렇게 물이 햇빛만 있어도 들어오는 아이들이 덜어 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온차와 햇빛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이렇게 환상적인 빛깔을 하지요. 이 아이는 열심히 이렇게 입장을 만들어내서 많이 컸죠. 요 새로 초록색으로 나왔던 입장이 또 이만큼 컸는데 요 상처 입은 입장이 안쓰러운데 아주 그래도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이 상처가 왜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털도 이렇게 나 있고요. 그런데 위에서 아마
원하지 않는 무슨 물방울 같은 게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쓰러워요. 그리고 요 수연, 제가 꼬집게 했던 수연이 요렇게, 이 아이는 아직도 색감이 예뻐지려면 멀었어요. 햇빛하고 기온차를 많이 느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또 햇빛이 또 많이 필요하죠. 여기 있는 수연은 그래도 조금 나이가 먹었다고 또 이렇게 맑은 톤의 빛깔이 들어오죠. 어떤 분이 노지에서 노숙하는 다육이를 색감이 하우스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거리대도 하우스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노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노지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직광이죠. 직광을 받고 물이 드는 아이들이 조금 탁해요. 물이 들어와도 좀 탁하고요. 하우스 안에서 은은하게 받는 그 햇살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물이 들어오는 색감 자체가 조금 맑다고 할까요? 맑으로만이 좀 깨끗하고 더 예뻐 보이죠. 그래서 하우스에서 물이 드는 아이들이 훨씬 더 예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색감 차이는 미세하게 있어요. 그래도 베란다 안쪽에서 물이 드는 것보다는 거리대에 노숙하면서 물이 드는 색감이 훨씬 예쁘다는 거, 그 정도 미세한 차이는 안 느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웠다고 이 살구미 임금도 핑크색이 이렇게 살짝 들어왔는데요. 이 핑크색이 물을 먹으면 살짝 또 빠지는 듯 하다가 또 며칠 물마름이 생기면 이렇게 핑크색이 다시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다져진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다육이라도요, 색감 차이가 내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하고 또 다른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하고 색감 차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환경 때문이에요. 모든 환경이 집집마다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햇빛 양도 다르고 바람의 양도 다르고 기온차도 다르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이라고 해서 똑같은 색감 톤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집에서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죠. 요 크림티하고요, 저 연봉은 색감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얼굴을 엄청 키웠어요. 이 크림티도 얼굴을 너무 키워가지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농장 쪽으로 보내야 할 것 같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요. 좀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네요. 요 빨간 모습이 들어오는 거를 올 가을에 한번 보고 겨울 때쯤에는 농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제가 지렁이 분변토로 좀 영향을 주었는데 아직 좀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이쪽도 뭐 매일 보여드리니까, 요 러블리 로즈는요, 다른 집들은 얼굴이 빵빵하게 아주 통통하게 그렇게 살이 올랐던데 저희 집은 조금 약간 마른 듯하니 그렇죠. 이렇게 하엽도 지고,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아이들 하엽 정리도 사실은 못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꼭 안으로 들이기 전에 해줘야 될 사항인데 이제 하나씩 밤마다 조금씩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못해요. 요거 제스타죠. 이 제스타도 물이 들어오면 아주 환상적인 빛깔을 해요. 독일 샴페인, 흑장미, 그런 아이들하고 같은 식으로 가운데 생장점에서부터 물이 들어오는 아이인데요. 제가 이 아이가 많이 좀 웃자랐다고 했잖아요. 거리대에서도 이렇게 웃자라는데요. 이 모습 그대로 키우려고 하는 게, 이 제스타를 묵은둥이로 목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키웠는데 다져진 모습과 물들은 모습이 너무 환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심 안 하고 이대로 묵혀서 키워보려고 한답니다. 자, 혁장도 많이 물이 들어왔어요. 자구 하나만 달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을 저버리면서 저렇게 완전히 애기 자구가 말라서 이제 하엽이 돼버리네요. 아마도 이걸 띄워주면 이 자리에서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물들은 모습이 환상으로 예뻐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섭세실리 금인데요. 새 아이가 물드는 색감이 달라요.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만 보이는 거지만요. 여기는 가운데에 핑크색이 싹 들어왔죠. 요거는 간 라인 쪽으로 핑크색으로 살짝 변하긴 했는데 요거는 조금 노르스름하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혁장의 얼굴에 가려가지고 햇빛이 가려서 이렇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치마를 아주 정신없이 심하게 두르는 아이죠. 그래서 항상 거리대에 내놓고 키우셔야 되는데 요만큼 이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고맙고요. 이 치마 두르는 그 단점 하나만 빼면 아주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하고 정말 키우기 쉬운 아이랍니다. 거리대에서 그렇단 얘기예요. 안에서는
치마를 너무 심하게 둘러서 파랑새 못지않게 두르는 아이이기 때문에 베란다 안쪽에서는 키우기 힘든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들도 초록초록하더니 이제 끝잎장에 핑크색으로 살짝 들어오죠. 요거는 헤라예요. 여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입장이 조금 도톰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져지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한껏 기대를 가고 있는 아이가 이 아이죠. 길바의 장미랍니다. 이제 핑크색에 손톱에 점을 찍은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핑크색이 들어와야 제 마음이 흡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 사이에 햇빛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보면은요, 아,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라는 걸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올 때 손톱에만 핑크색이 있었고 밝은 옥색이었잖아요. 이만큼 들어왔어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라인을 치고 물이 들어오는지 정말 저도 기대가 된답니다. 처음 키워보는 아이라요. 아,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레드베리예요. 레드베리 여름에 초록초록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언제 물이 들어서 다져서 포도송이처럼 키우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빨갛진 않고요. 거뭇거뭇하게 들어왔죠. 이 아이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이 맑은색 빨간 톤으로 색감이 바뀌거든요. 지금 물이 많이 고파서 알갱이가 좀 작아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물을 먹으면 통통하게 살이 금방 찌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이렇게 다육이가 물이 들었는데 물을 주면 물이 빠질까봐 물을 못 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물 주세요. 지금 가을에 추워지기 전에 물을 챙겨 주어야 한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물을 주어도 2, 3일 물이 살짝 빠진 듯 아니면 멈춰 있는 듯 그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이 화분 속의 수분이 말라버리면 2, 3일 지나서 다시 또 이렇게 색감을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물 드는데 물을 주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이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물을 주시고 물을 주셔도 색감이 들어오는 모습 볼 수 있으니 물을 챙겨 주세요. 그리고요,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조금씩 이 화면 영상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담아 볼게요. 요거 어젯밤에 보여드린 러우요. 밤에 늦게 와가지고 이 러우의 색감 들어온 모습이 예뻐서 저 안쪽에서 있는 거를 꺼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쪽이 초록한 애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왜 그러냐면요, 그 높은 이렇게 큰 화분에 가려져 가지고 여기 물이 안 드는 거 있죠. 이렇게 기온차도 중요하지만 햇빛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을 못 보면 또 이렇게 색감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화분을 한 번씩 돌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어저께 진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다고 했던 실루엣이랍니다. 실루엣이 이렇게 라인을 들어오고요. 가운데 핑크색이 많이 들어왔고, 이 아이에는 이 옥색의 맑은 톤이 매력인 것 같아요. 옥색이 또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이렇게 초록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 맑은 옥색의 핑크빛이 정말 매력 있는 아이랍니다. 이 실루엣도 다져지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묵은둥이를 한번 사진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이거 보세요. 제가 밤에 들어와서 잘 몰랐는데 이 아리엘이 뭐 항상 그 빛깔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코끝에 손톱 끝이 핑크색으로 탁탁 찍은 모습이 아주 예뻐요. 이 아이도 지금 물이 조금 부족하라서 얼굴을 조금 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예쁜 색감이 예쁘고, 요거 집시죠. 집에 있는 어린아이예요. 키핑장에 묵은둥이 군생을 데려다 놓고도 제가 이 아이를 예뻐하는 게 작아서 안쓰럽다고 할까요? 분갈이하고서 몸살을 아주 심하게 했는데 이제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이고나, 요 샹그릴라가 이렇게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 입장이 맨질맨질한 아이들이 저렇게 약간의 화상을 입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요 정도의 화상은 그냥 애교다 하고 그냥 키워요. 그것 때문에 덮개를 덮어주면 또 아이들이 초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키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모르파티죠. 아모르파티가 이제 저기 멀어서 제가요 이렇게 당겨서 보이면 저 자유통 적심된 자리에서 자구가 저렇게 하나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저 반대쪽으로 하나가 또 있어요. 두 개가 나오면 예뻐지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아모르파티도 피멍으로 들어온 아이인데 아직
피멍이 진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양진이죠? 밖에 있는 양진인데 아이고 많이 말랐어요. 이번 주 열흘 동안 비가 없던데 이제 기회를 봐서 안으로 들여서 물을 조금씩 하나씩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엘히어로 묵은둥이 아주 작은 아이 군생인데 자구가 하나 소멸되고 이렇게 새 아이만 남았는데요. 햇빛 좀 보고 얼굴 좀 피라고 이렇게 잠깐 내놨습니다. 오로라도 여전히 예뻐요. 색감 들어오고 요 스프리스 올리머도요 햇빛 때문에 이 빨간색이 안 보여요. 안으로 들어가서 다음 기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도 낮에 보는 거하고 또 다르죠? 어제 밤에 찍었는데 낮에 햇빛 안에서 보니까 뭐 색감이 좀 더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이 아이들이요 제가 위치가 이 안쪽으로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이 선반이 바깥쪽 베란다 쪽으로 향해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겨울에 위치예요. 겨울에는 이 창가 쪽에서 아이들을 조금 떨어뜨려서 들여놔야 이 창문가 쪽에서 나오는 찬 공기에 냉이를 입기 때문에 겨울에는 선반을 이렇게 안쪽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초년생 1년 때 이렇게 안쪽으로 선반을 배치를 해놓고요.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뭐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 이쪽으로 당겨서 붙여놓고 겨울에 이쪽으로 붙여놓고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집 베란다 폭이 다른 집에 비해서 좀 좁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 노력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놓고 키우는데요. 아침 햇살이 저기까지 들어왔죠. 벌써 제가 촬영하는 사이에 햇빛이 저 선반 위에까지 저렇게 들어와요. 지금은 저 위에까지 햇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렇게 올려놨는데요. 여름에는 저 안에 전혀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도 오전 중에 이렇게 햇빛이 싹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완전히 열어놓고 찬 공기를 쐬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 확장형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뭐 창가 쪽으로 붙여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 문을 최대한 이 햇빛이 좀 부족한 집이 있죠. 이 빌딩하고 빌딩 사이에 햇빛이 가려서 햇빛이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최대한 이 문을 열어가지고요. 정말 얼지 않을 정도로 춥게 키우시고 바람을 햇빛이 부족하면 바람이라도 충분히 쐬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물이 더 들고요. 분무하는 거, 새벽에 분무하는 거, 물론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 없답니다. 밤늦게 와서 영상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댓글 작업하기도 사실 바쁜데요. 듣기는 들었어요. 효과도 약간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뭐 바깥에 바람이 좋고 금방금방 마르고 하면 뭐 괜찮겠지만 이 안쪽의 아이들은요. 아이들 얼굴에 직접적으로 분무를 해서 분사를 하시면 좋지 않아요. 혹여라도 생장점에 작게 미세하게 물이 고이게 되면 아이들을 좀 상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무를 꼭 하시고 싶다 싶으면 뭐 소주, 식초 뭐 섞어서 해준다고 하는데 소주, 식초도 약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농도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다 하면 그냥 뭐 맹물로 살짝 분무를 해도 아이들이 좀 냉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시되 공중에 분사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 얼굴에 직접 분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공중에다가 안개가 피듯이 아주 연하게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 참 번거로운 일이에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햇빛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 아이들 얼굴이 안 보여요. 저 방울복랑은 그새 또 저렇게 입장에 주름이 생겼죠. 조금 펴졌다 싶었어요. 이것도 많이 펴졌어요. 펴지긴 펴졌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2번 했는데 한 번 더 해서 아직 통통해지려면 멀을 것 같고 거리대에 나가고 하면 좋을 텐데 장소가 부족해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게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모습만 보여드립니다. 이거요. 허니핑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입이라 이렇게 빨간해요. 제가 드린 거 아니고 신입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오래된 아이고 저 안쪽에도요. 요 철화, 에보니 철화인데요. 손톱 끝에 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베란다 안쪽에도 조금씩 물이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반대쪽에도 햇살이 이렇게 가득 들어왔죠? 선반에 반 정도 들어와요. 반 정도 들어와서 요 햇빛 들어오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오전 중에 한 4시간, 5시간,
뭐 그 정도 들어오는데 그 정도의 색감으로도 기온차로도 이거 보세요. 이거 맵이나 분갈이를 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살짝 목대를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컸답니다. 이게요 목대가 올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베란다 안쪽에서 우짜란 거예요. 우짜란 건데 그래도 이렇게 색감이 핑크핑크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예뻐요. 이거 밑에 하엽 정리해주고 조금 봄에 깊이 심어주든지 아니면 하구레도 좀 밑에서 내어주게끔 하엽 정리를 좀 깨끗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에 빠져 있어서 할 일은 많고 그렇답니다. 저것도 저렇게 점을 찍네요. 저거 나빌레라 금인데요. 정말 초록초록한 아이라 언제 물이 들으려나 했더니 손톱 끝에 점만 찍었어요. 뭐 저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 요 물드는 조건은요. 햇빛과 기온차인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바람이라도 많이 쐬어주시라는 거. 그리고 베란다 문 아직은 개방해서 찬 기온을 얼지 않을 정도로 찬바람과 찬 기온을 많이 쐬어주시면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요. 이 정도로 물이 들어와요. 라울도 이제 점을 찍었고 요 루찌는 정말 다지고 물들이기 힘든 아이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이러고 있답니다. 루비틴튼도 이제 뭐 코끝에 겨우쯤을 점을 찍은 정도고요. 요 아르카나가 이제 피멍이 살짝 조금 진해졌다라는 느낌? 이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거리대에 나가면 확연하게 다를 텐데 아직은 이러고 있답니다.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온차 느끼고 햇빛 보여주고 바람 많이 쐬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물 드는 것 때문에 물 주기를 망설이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물 주세요. 물 주셔야 겨울을 잘 날 수 있답니다. 물이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물 주셔도 예쁘게 색감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 소식 전하면서 예쁜 모습 낮 시간에 겨우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키핑장의 아이들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